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과 이동자재,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감소와 함께 2019년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 효과가 점차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매연 저감 장치 지원, 분진 흡입 차량 확충, 그리고 사업장의 노후 대기 오염 방지 시설 교체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대구시는 더 촘촘한 대기질 관측을 위해서 올해 대기 오염 측정소 2곳을 신설할 계획인데 그중 중구 남산 1동에 새로 설치한 측정소는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제 수성구에서 발생한 산불 때문인지 지금 방송국 주변에 타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질 정보에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 산불 예방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노력들이 더해져서 보다 맑고 또 쾌적한 대구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월 8일입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외관요금소 빠져나오자마자 2, 3차로 걸쳐서 승용차 사고 발생했는데요. 사고 여파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외관나들목 부근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 서대구 나들목에서 성서나들목 구간 교통량 꾸준해서 차량 서행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금호분기점에서 칠곡나들목까지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공항로 공항교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초등학교 맞은편 2차로와 3차로에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진행되고 있고요. 상하로 상동시장에서 상동교 방향 가장자리차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구간 지나실 때 미리 차로 변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북로 104벌 내거리에서 연암내거리 방향 연암내거리 신호 2번 받아야 지나실 수 있고요. 앞산 순환도로 상인동 방향 상동교에서 효명내거리 구간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팔달로 팔달교에서 상신삼거리 방향으로 속도 약간 떨어져서 지나고 있고요. 달구벌대로 죽전내거리에서 용산내거리 방향으로 차간거리 좁힌 채로 이동 중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이 올라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6도, 포항 15도, 안동 14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와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에 반드시 유의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구 현재 기온은 2도, 습도는 49%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원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 기자님 첫 소식 전해주세요. 네, 대구 지역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서면서 대구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대구 소재 의료기관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81.8%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에서 위중증 환자용 병상 가동률이 80%대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네, 이달 중순쯤으로 예측되는 확진자 수 정점이 오진 않았지만 벌써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진 겁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최근 꾸준히 증가세인데요. 경북 지역의 환자도 지금 대구에 입원을 하는 거죠? 네. 네, 중증 환자 중 13%가 경북 지역 환자입니다. 이에 대구시는 확진자 수 정점인 12,500명 수준을 대비해 병상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대구시 측은 이번 주엔 중증 병상을 41개 확충하고 다음 주엔 1일 확진자 수 정점에 대비해 중증 병상 40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병상 수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지난 4일 발생했던 울진 삼척 산불이 지금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이었죠. 주부를 좀 잡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어제 야간까지 작업을 이어갔지만 이 주부를 제압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일단
이 주요 시설물 방어와 주민 대피 유도에 좀 초점을 맞추기로 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헬기 82대를 투입해서 이 울진의 금강송 군락지 쪽으로 향하는 이 불머리 진압에 다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중대본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까지 21,765헥타르의 이 산림 피해가 추정되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인 2000년 동해안 지역 산불의 이 피해 면적인 23,000헥타르에 좀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산불의 피해 면적이 이미 서울 면적의 3분의 1을 넘어섰고요. 이 축구장 34,400여 개가 모인 넓이에 이 피해가 현재까지 누적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산불이 이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죠. 네, 어제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동해안뿐만 아니라 이 대구 가창에서도 산불이 어제 또 일어났고 이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계속된 데 따른 발표였습니다. 이 전해철 본부장은 올해 들어 어제까지 발생한 이 산불이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발생 건수가 많다면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 정부는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진화 헬기 전진 배치와 순찰 강화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산불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수칙들을 시민들께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는데요. 네.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거나 이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달라. 하는 당부가 있었고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입산 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도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특히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네. 게다가 여기에 뭐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달라. 라고 하는 호소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운전자가 버린 담뱃불로 인한 실화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 이게 진척이 좀 있습니까? 네, 그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변으로 담뱃불을 버렸고 이것이 산불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울진경찰서가 이 산불 발화 시점에 일대를 지나간 차량 4대 번호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CCTV 영상을 보면 차량 3대가 이곳을 지나간 다음에 연기가 났고 네. 순식간에 산 전체로 불길이 번졌는데요. 일단 경찰에서는 이 차량 번호와 종류 등을 이 산림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담뱃불이나 기타 불씨로 인한 실화가 화재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산림청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었는데요. 동시에 자연발화 가능성도 현재 또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모쪼록 산불 진압과 함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일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전하다가 운전자가 버린 이런 담뱃불로 화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 네. 그것을 명심을 해야 되겠고 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말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 된다는 것, 이번 일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올 들어 경북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초대형 진화 헬기의 추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도 등에 따르면 유관기관, 지자체 등의 임차 헬기를 제외한 산림당국 소유의 산불 진화 헬기는 50대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중 한 번에 8,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는 6대에 불과합니다. 초대형 헬기는 산림항공본부가 위치한 강원 원주의 2대를 비롯해 강원 강릉, 충북 진천, 전북 익산, 경북 안동 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예, 경북의 경우 산불 영향구역이 넓고 바람이 강한 악조건 속에서 진화 작업을 펼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진화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초대형 진화 헬기가 유일하다는 게 경북도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이와 함께 지상 진화 인력 보강도 시급한 과제인데요. 경북도는 자체적으로 산불 전문 특수진화대안 선발을 추진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도는 울진 산불을 계기로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는 한편
산불 진화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헬기 구입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철우 도지사는 산불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산불 진화 전용 헬기 구입 국비 예산과 산불 특별 진화대 구성 등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이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지역 민심과 선거 구도 이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나온 조사 결과가 있죠. 이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KBS 대구와 영남일보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중구와 남구 주민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순위로는 무소속 임병원 후보가 26.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무소속 도태우 후보가 19.1%였는데 이게 오차 범위 내입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백수범 후보가 13.6%, 무소속 주성용 후보가 13.5%로 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당 권영현 후보는 7.8%, 무소속 도건우 후보는 6.9% 순이었습니다. 자, 이번이 세 번째 조사로 알고 있는데 지지율에 그동안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6일과 올해 2월 2일과 28일에 진행된 조사 결과를 보면 도태우 후보는 2.7%에서 5.7%, 19.1%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1차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백수범 후보 또한 1.6%에서 13.6%로 올라 두 후보의 경우 뚜렷한 상승세가 눈길을 끕니다. 선두를 달리는 임병원 후보는 상승세를 보이다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지역별로 후보 지지율의 차이가 있던데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중구와 남구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중구에서는 무소속 도태우 후보와 임병원 후보가 각각 21.4%, 또 주성용 후보가 15.3%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반면 남구에서는 이 임병원 후보가 29.3%로 가장 높았고 무소속 도태우 후보가 18%, 민주당 백수범 후보가 13.6%였는데 이 중구와 남구의 민심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예. 이 중구와 남구 지역의 유권자들이 얼마나 또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세 번째 조사가 이제 지난달 말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 사이 지지하는 후보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조사에서 현재 지지하는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의 변경 의향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6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상황에 따라 다른 후보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27.4%였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후보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백수범 후보, 무소속 주성영 후보, 무소속 임병원 후보, 국민의당 권영현 후보, 무소속 도태우 후보, 무소속 도건우 후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50대와 60대 이상 고연령층일수록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율 보면은 중구 남구의 이 사전 투표율도 높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 조사 대상이 95.9%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투표하겠다고 응답을 했었고 실제 39.4%는 이 4일과 5일 진행됐던 사전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사전 투표율이 중구가 37.41%, 이 남구가 33.92%로 이 두 곳 모두 대구의 8개 구군 평균 투표율 33.91%보다 높았고 이 중구는 수성구와 함께 대구의 이 최고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선거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아마 이게 후보마다 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실제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이 충성도 높은 지지자들이 먼저 투표할 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투표하나 이 본투표 때 투표하나 변하지 않는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네, 예. 네,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이 충성도 높은 지지자들을 선거 기간 동안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이 간과할 수 없는 게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다 보니까
이 대선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찍기 위해서 중구 남구 선거도 함께 하러 간 이 층이 많아서 지금 보수 무소속 후보가 4명이고 네. 나머지 이제 백수범 민주당 후보, 국민의당 후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안철수 후보와 이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도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 단일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중구 남구의 경우도 이대로 각자 완주하는 건갑니까? 네, 현재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공천을 선언한 국민의힘이 권영현 후보가 소속된 국민의당과 합당을 앞두고 있고요. 이준성 국민의힘 당 대표가 탈당 출마자들의 복당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비치면서 후보들의 손익계산서가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전 투표가 시작된 4일까지 단일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건 도건우 무소속 후보인데요. 도 후보는 지난 2일 임병헌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고 3일에는 권영현 국민의당 후보까지 포함한 3자 단일화까지 제안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도 과거 다른 지역구에서 출마했었던 주성영, 도태우 2명 후보에 대한 배제 의견은 굽히지 않았고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과 합당 예정인 것을 염두에 둔 듯 권영현 국민의당 후보는 내가 유일한 보수 후보라고 주장하며 다른 보수 무소속 후보들과 차별화를 하면서 선거 완주를 공언하고 나섰는데요. 그러자 당선 후 복당을 공언하고 있는 다른 보수 무소속 후보들은 아직 합당이 완료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국민의힘 후보라고 하는 것은 사기라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한층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들 간의 이 과열 양상이 선거 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도건우 후보는 6일에 임병헌 후보와 도태우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선관위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 이 보도자를 냈습니다. 도건우 후보는 임병헌 후보가 이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마치 본인이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단일화 관련해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일전에 열렸던 한 토론회에 또 나와서 이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도건우 후보가 주장을 하면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요. 또 도태우 후보를 향해서도 좀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선거 공보물에 표현된 공약 내용이 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도태우 후보 쪽에서도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사실상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이 도태우 후보를 향해서도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성영 후보도 도태우 후보를 향해 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도태우 후보가 대구 남구청 앞에 천막을 치고 24시간 유세에 들어갔는데 이 천막을 주성영 후보가 불법 선거사무소로 규정한 것입니다. 네. 이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지역구 안에는 선거사무소 1개만 두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걸 선거사무소로 볼 건지 또 이후에 문제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중남구 주민의 절반 이상이 중구와 남구의 경쟁력이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평가를 했는데 결국 이 경쟁력을 높일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주민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구와 남구는 과거에는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쇠퇴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남구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됐고 동시에 고령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네. 또 중구의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의 도심임에도 침체되는 분위기인데요. 두 지역을 좀 더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데 힘을 실어줄 후보가 누구일지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시고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거가 진행되면서 그 시시때때로 바뀌는 현수막을 보면서 우리 중구 남구 주민들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요? 네, 무소속 후보 4명의 현수막이 선거를 앞둔 어제 모두 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직책이 담긴 현수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도건우 후보의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구민의힘이라고 하는 문구를 썼고 또 국민의당의 권영현 후보 역시 이 국민의힘으로
시민의힘으로라는 문구를 쓰면서 이 국민의힘과 연관성을 좀 부각시키는데 치중하고 있는데 모쪼록 선거를 앞두고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약과 정책을 살펴볼 그럼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내일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구도와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 8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자,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국 사전투표율 36.93%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는데요. 대선 본투표 준비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권미정 리포터가 준비를 했죠. 네, 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금토 이틀에 걸쳐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대구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여주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나 이번 대선 대구에서는 어떻게 치러지는지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대구 선거관리위원회 김하연 주무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이번 대선의 확정 선거인 수는 204만 6,714명이고 대구 관내 투표소는 총 636곳입니다. 지난주 시행됐던 전국의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좀 어땠나요? 네,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33.91%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23.56%였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대구 자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사전투표에 비해서 거의 10%가량이나 올랐는 건데 그렇다면 대구의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도 좀 궁금해요.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66.8%,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79.7%,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77.4%였습니다. 최근 대선 중 대구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대선은 제18대 대선이었는데요. 이때는 전국 기준으로도 두 번째로 투표율이 높았고요. 제19대 때는 중간 정도였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사전투표 마지막 날에 이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처,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별도 장소에서 투표한 뒤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가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이미 기표한 투표지가 배포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선거 방식을 새롭게 정했는데요. 김하연 주무관을 통해 이어서 들어보시죠. 확진 격리자는 선거일에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서 오후 6시 이후 오후 7시 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등은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후에 해당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합니다. 종전 사전투표 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하여 투표하던 방법과 달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때에는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에 투표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확진자 등 투표를 관리하는 투표사무원 및 참관인은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등을 추가 착용하고 근무합니다. 이제 선거일 투표가 남았는데요. 선거일 투표에도 유권자분들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저희 대구시 선관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분들도 선거일에 꼭 투표 참여하셔서 소중한 선거권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내일은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큰 변화를 앞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봤는데요. 이번 투표를 통해 바라는 변화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들어봤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 또한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일단은 코로나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부동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60대 되면 이제 은퇴를 하는데 은퇴 후에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자긴 하신데 그걸 좀 더 보살펴 줄 수 있는, 골고루 다들 나누고 배려하고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기들이 살기 좋은 나라. 얘 엄마가 일을 하거든요. 엄마가 그냥 걱정 없이 잘 보살피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들 욕심 챙기지 말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출마하신 분들도 다 뜻이 있어서 출마하신 거니까 그 뜻을 좀 잘 지켜줄 수 있는, 욕심 안 부리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 유권자들의 판단을 내일 소중한 한 표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 지금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사전투표 때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11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터널 사고를 분석했는데요. 3월에 발생한 터널 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에는 일교차가 커서 그늘진 터널 구간에는 살얼음이 생기기가 쉽고, 터널 진출입 시 주위가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밝아져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감속과 안전거리 유지, 이 봄철 터널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